다시 불러줘. 4번에 5번, 5번에 1번. 어디서부터 불러줘?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5번, 5번에 1번. 맨 앞장에 불렀었어. 다시 불렀고 A, 융해, C, 기화, F, 승화.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1번, 11에 3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14에 2번, 15에 4번. 앞에 틀린 개수 맨 위에 쓰세요. 잘했네. 쌤이 답을 잘못 불렀나 보네. 얘들아, 2번에 답 4번. 일 번은 한번 다시 볼게. 잘했네. 잘했어요, 여러분. 질문 먼저 받을게요. 앞 페이지의 질문. 일단 질문 1번 또. 앞에 페이지부터 질문 받을게요. 1번. 두 번째 페이지 질문. 그러니까 두 번째 받아. 6번부터 11번, 11번 또 질문 없어요? 넘어가서 12번부터 15번 질문. 13, 14번, 15번. 알았어.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봅시다. 보기 가나 다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가는 여러분 뭐예요? 가는? 고체. 나는? 액체. 다는? 기체. 가영이는 가만 흐르는 성질이 없어. 이거 맞아요? 맞죠? 액체랑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영이는 맞는 말. 나영. 가는 압축이 잘 되는 편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다영. 모든 물질은 가보다 나의 부피가 크다. 모든 물질은 여기에 예외가 있죠, 여러분. 가보다 나의 부피가 크다. 무조건 부피가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부피가 커질까요?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문제에서도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다영이는 틀린 말. 라영이 다는 입자간 인력이 가장 작았죠. 마영, 다는 입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게 아니었죠. 그쵸? 답은 그래서 한 명 가영이가 맞았어요. 넘어가서 11번. 11번은 그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거 지금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하는 게 다음 그림은 물의 상태 변화라는 거에서 물에 동그라미 해줬어야 됐네요. 그쵸? 물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래라면은 여러분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는데 물에서는 예외였죠. 어떨 때? 고체에서 물을 원래 얼릴 때 어때요? 고체에서 아니지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원래 반대로 갈 때 더 부피가 커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가나다 1번이 원래라면 답인데 물이기 때문에 가, 다, 라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쵸? 답이 그래서
3번, 1번이 아니라 3번이라고 해야 될 건데 8번은 여러분 잘 맞았어요? 8번? 8번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네. 13번.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를 상온에 꺼내 놓으면 주위에 하얀 김이 생긴다. 선생님이 수업 끝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안경에 김이 서린다라는 것을 원래 눈에 수증기가 원래 공기에 있는 물은 눈에 보인다 했어? 안 보인다 했어? 안 보인다 했지. 근데 이게 수증기가 돼서 김이 서릴 때는 눈에 보이는 이유는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하얀 김이 생기는 이유는 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액화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고체 드라이 아이스를 상온에 꺼내 놓아서 눈에 김이 생기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는 것은 4번. 차가운 이산화탄소 기체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액화해서 생긴 물방울이 됐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라고 답을 4번이라고 해야 합니다. 해줄까요? 자, 주전자에 물을 가열해서 끓이면 김이 생겼다. 여기서 똑같이 김이 생겼다가 사라진대요. 자, 그러면 주전자에서 물을 김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액체가 먼저 그러면은 가열했다고 했으니까는 액체를 끓인다. 그럼 뭐가 돼야 돼? 액체가 기체가 되는 순간 먼저 하면은 그러면 마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순간 마가 된 다음에 김이 생기는 거는 어떤 과정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는 과정이죠. 여러분, 네? 그 액체랑 김 사이에 기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주전자에서 물을 가열했다. 물을 가열하는 상황 하나는 무슨 과정이에요? 기화를 하나 고르시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김이 생겼다라는 거는 무슨 과정이죠? 액화를 골라라는 거예요. 액화는 뭐예요, 여기서? 그림에서 발을 고르세요. 라는 뜻이에요. 문제에서 발을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김이 생겼다가 김이 사라지는 거는 어떻게 된 거야? 액체가 사라졌다는 거는 어떻게 사라지는 거지? 기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 되는 순서대로 5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이해하셨죠? 자,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가 제일 어려운 페이지였어요. 14번. 그림과 같이 실온이라는 거는 지금 이 상온 25도씨를 말하는 건데 일기압의 비닐 주머니에다가 얼음을 넣었고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어. 얘들아,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를 거치는 물체야? 아니면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물체야? 바로 기체. 그거는 어떤 상태를 한다는 거지? 승화하는 물질,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각자 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가에서는 얼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온에 두면은? 녹겠죠? 녹는 걸 뭐라고 해요? 틀렸죠? 융해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어요. 나에서는 액체를 거치지 않은 상태 변화인 승화가 일어난다. 맞았고요. 가는 부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소하죠. 맞죠? 얼음이니까. 근데 나는 부피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죠. 답은 2번.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겠죠? 질문 있어요? 이해했어요? 응. 그림 15번. 그림은 딱딱한 팝콘용 옥수수를 냄비에 넣고 가열하면 옥수수가 터져서 팝콘이 만들어졌어요. 옥수수가 터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래요. 여러분, 부피가 증가하는 거면은 이거는 뭘까? 한번 봅시다.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래요. 가열을 했는데. 자, 1번. 이거 하나씩 이렇게 소거를 한 번씩 해볼게요. 1번, 옥수수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승화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고체에서 기체. 이거 지금 기체가 되는 상황인가요?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상황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뭔가
1번은 아니에요. 2번, 옥수수를 구성하는 입자 자체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어요. 2번 땡. 3번, 옥수수 내부에 있는 물이 액화가 하면은 뭔가 액체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액체가 생기는 상황이야? 3번 땡. 그러면 4번, 옥수수 내부에 있는 물이, 옥수수가 원래 안에 물이 있었는데 기화를 하면은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지. 그래서 옥수수가 부피가 커졌다라는 설명은 말이 되죠, 여러분? 맞아.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4번 설명 말이 되네요, 일단. 4번은 지우지 맙시다. 5번. 옥수수 내부에 있는 물 입자 사이에 인력이 강해졌다라는 거는 인력이 강해지면 고체가 됐다는 말이지. 얼음이 됐다는 말인데 얼음이 됐어요? 가열을 하니까 얼음이 됐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그쵸? 그러면 답은 뭐밖에 안 돼요? 4번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그쵸? 이건 이렇게 하나씩 소거해서 문제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열을 했을 때 고체가 되는 물질이 아니요, 우리 맨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의 맨 앞부분에 온도를 높이면 고체는 무조건 뭐가 되죠? 액체가 되고 액체는 무조건 기체가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 고체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지 반대로 넘어가는 거는 없어요. 열에너지 순서도 고체에서부터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좀 걱정해서 일부러 앞부분에 쉽게 냈는데 좀 이렇게 어렵게 내도 괜찮겠죠? 물 때문에 완전 다 틀렸어요. 그게 괜찮아. 저도 물이 너무 가증스럽다고 생각해요. 물한테 속았어요. 그쵸?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고요. 이거는 어머니들한테 성적표 이렇게 같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오답 노트 이제 매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뭐, 노트를 하나 사서 이렇게 문제 오려서 붙여도 되고, 아니면 이 학습지 밑에다가,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왜 틀렸는지 작성하셔도 돼요. 이거 다 모아두세요. 모아놨다가 선생님이 언젠가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 여러분 틀린 거 기록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틀린 문제들 다 한 번씩 확인하거나 오답노트 한번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검사할 거니까 또 잃어버렸다고 하지 마시고, 알았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선생님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아요. 왜 안 좋아요? 암살. 네? 몸살 났어요? 며칠 동안 그래도 고생하고 있어. 그렇구나. 여러분 몸 조심. 감기 걸렸어? 응? 참고로 저 감기도 걸리고 암살도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추석이라서 신나죠? 용돈 받을 생각이 신나지 않아요? 왜요? 왜 못 받아요? 가족을 만나러 가는지 알고. 인생 몇 회 차야? 영상 올라간 거 봤어요? 영상?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수업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찍은 거 이렇게 매번 복습 영상 이렇게 보내거든요. 네. 근데 맨 마지막 영상은 이게 잘려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어차피 다시 수업하려고 했었고 해가지고 저번 수업 시간 프린트 아직 안 끝났어요. 저번 시간 프린트도 같이 꺼내주세요. 물질의 상태 변화요. 네. 물질의 상태 변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뭐 배웠지, 얘들아? 우리 물질에는 상태가 뭐 있었어요?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모양, 고액기 배웠는데 모양과 부피가 각자 어떻게 생겼는지, 인력은 어떤지, 운동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치? 인력은 어땠어? 고체는 서로 간의 분자 간의 인력이 엄청 강했는데 액체는 조금 찐친, 기체는 이온한 상태, 맞지? 그래서 운동 상태는 어땠어요? 붙어 있으니까 운동하기가 좋았어? 그래서 어떻게 운동한다 했지?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그리고 나서 액체는 어느 정도로 둠칫둠칫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치? 기체 되면은 아주 날라리예요. 와,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쵸? 엄청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었는데 내가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었지? 뭐였어? 중요한 거 맨 마지막 두 가지가 중요하다 했었어. 에너지랑 온도가 어떻게 갈수록 커진다고 했어? 그치, 고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고 하면서 이제 상태 변화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체에서 액체, 기체, 상태 변화 이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고체, 액체, 지우개 어딨어?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기체. 각각의 이름 이제는 잘 외우고 있겠지, 얘들아? 자, 이 고기가 제일 쉬웠어. 고기는 각자 이름을 뭐라고 했지? 고체에서 기체. 승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는 화만 붙이면 되지. 기화. 기체에서 액체 가는 거는 액화. 고체에서 액체 가는 거는 융해. 액체에서 고체 가는 거는 응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름 잘 외워주면 됐었어요.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각각의 예시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투래. 하이탑 숙제했으면은 예시들 엄청 많이 나왔던 거 문제 기억나죠? 문제 했어? 숙제했어? 숙제 했어? 했어? 다 했어? 숙제 좀 어려웠지 이번에. 숙제 좀 많지 않았어? 많았어요. 많았지? 할만했어? 응, 썼어? 다 했어요. 나중에 숙제도 한번 검사할게요. 그래서 막 우리 예시 하나씩 해볼까요? 융해의 예 하나 해보세요. 응고의 예시. 주어 담기 했어요? 이렇게 주어 담기. 승화의 예 하나 해볼까? 좋아요. 기화의 예. 주전자의 물이 가열하면 사라져. 좋아요. 좋았어요. 뭐 그런 예시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 슈팅 갑자기 생각난 거. 슈팅 스타 알아요?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가면은 무슨 맛 제일 좋아해요? 베리 스트로베리. 너는? 태연이는 뭐가 제일 좋아? 레인보우 샤베트. 성실이는? 민초? 민초파 쉽지 않지. 좋아하는데 근데 레인보우 샤베트도 사는 뭐 레인보우 샤베트 이슬. 태영이는? 엄마는 외계인. 엄마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이랑 민초가 합쳐진 게 요새 하나 나왔더라고. 요새 우석이는 뭐 새로 나온 거 봤어? 그거 진짜 맛있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얘들아. 그거 먹어봐. 난 민초 진짜 싫어했거든? 나 민초파 아닌데 나 엄마는 외계인 파거든. 초코파. 근데 그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나 민초 왜 먹어? 민초 왜 먹어? 막 이랬는데 엄마는 외계인에다가 플러스 약간 깔끔한 맛?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에 빨리 잠깐만. 언제? 9월의 맛이구나. 9월 내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꼭 사 먹으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사실 우석이 너무 좋아해요. 그 포스트 뭐라고 하지? 그 플랜 포스터 맞아요? 포스터 그거 하나 달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싶어요. 눈 떴을 때 다 이렇게 있게끔. 아무튼 여러분 슈팅스타 먹어봤죠? 슈팅스타 한 번쯤은 다 먹어봤죠? 거기 안에 있는 그 팝핑 캔디라고 해요. 입에 넣으면은 툭툭툭 튀는 캔디. 그거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 보았나? 어떻게 만들지? 맞아. 어떻게 만들 것 같아? 안에다가 그 작은 폭탄을 넣어서 그러니까 마약을 1g 정도 넣어가지고. 왜 초등학교 때 나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콩알탄. 그치? 콩알탄을 넣었나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내가 챗 GPT 아시죠 여러분? 챗 GPT 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네, 그거 안에 이렇게 안에 약간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그게 뭐라고 했죠? 승화성 물질이라고 했죠. 그거 사탕 녹이면 물 나와요?
물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거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기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톡 튀는 맛이 나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승화하는 애였죠? 고체 아니면 뭐예요? 고체 아니면 기체죠. 얘를 승화시켜요. 승화시킨 다음에 얼린 거죠. 승화시킨 거죠. 승화시킨 거 다음에 여기다가 재빨리 설탕으로 코팅을 해요. 그게 슈팅스타예요. 네. 근데 액화 이산화탄소는 없나요? 이산화탄소는 액체일 수가 없죠. 네, 고체랑 기체인 상태만 존재한 거예요. 액체가 없는 상태도 존재하죠. 그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 그게 고체처럼 얼려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예 기체인 상태. 그래서 기체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체를 이렇게 녹이면 기체가 퐁 나오는 거지. 폭발하듯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름의 폭발 같은 느낌인 거 맞죠? 신맛 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녹이면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탕 튀는 맛이 나는 게 가스라서 그래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슈팅스타는 우리는 가스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화성 물질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승화성 물질을 배운 다음에 우리 상태 변화에 대해서 뭘 배웠냐? 열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열 에너지는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나는 사람? 뭐예요? 물질의 상태와 물질의 상태 또는 물질의 온도 또는 물질의 상태. 그렇지. 물질의 상태 혹은 물질의 온도를 바꿀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하나 열심히 그렸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고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액체 다음에 기체 그렸던 거 기억나지? 내가 이거 마음대로 고체에서 기체 다음에 액체 그려도 돼? 안 돼? 왜? 온도는 고체 다음에 액체 다음에 기체 순으로 고액기 순으로 증가하니까 여기에서는 그럼 열 에너지가 어떻게 쓰였지? 온도 변화에 쓰였고 여기에서는 어디에 쓰였다? 상태 변화 쓰였고 여기서는 온도, 여기는 상태 변화인데 그래서 이렇게 수평인 구간에서는 상위 모두 몇 개 존재한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존했었지. 기억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액이지. 액체 플러스 기체 이렇게 같이 존재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존재했었다. 그치? 그래서 이 지점을 무슨 온도라고 했었지?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온도. 녹는 점이라고 하고 여기 온도를 끓는 점. 근데 이 녹는 점이랑 여기 왔을 때 무슨 온도랑 같았지? 어느 점이랑 한 물질에서는 모두 같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뭘 했었던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끊겼지. 우리 흡열이냐 발열이냐 기억나? 맞아요. 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꺼지는 그 불? 불 해가지고 어떤 애가 질문을 했어. 아 진짜? 나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것도 했었다. 그 석촌호수 끓이는 거 질량 얘기도 했었던 거 기억나지? 석촌호수 끓이는 얘기도 했었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지? 나? 질량 누가 더 큰지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쓰면 되지. 여기서부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수업 시작을 해보면 우리 우주 과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내가 있으면은 내가 아닌 거는 뭐가 있다? 주위가 있다. 그쵸? 그래서 자, 내가 온도가 올라가려면은 어디서 온도를 가지고 와야 돼? 주위에서 온도를 뺏어와야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온도가 올라가려면 주위에서 온도를 뺏어와야 되니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왜? 뭐가? 이거의 관점을 잘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고체, 액체. 왜? 고액이 아니라 여기 자꾸 생각이 나. 그치? 이거 고액 약간 욕하는 것 같아. 액기 약간 욕 같아요. 욕. 상태 변화. 열 에너지를 우리 흡수한 이게 첫 번째 이거 여기서부터 합시다. 열 에너지 흡수. 자, 열 에너지 흡수에 대해서는 관점을 나로 봐야 돼요, 여러분. 나.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는 내가 주위에서부터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흡수하는 거죠. 그럼 나는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지. 열 에너지를 흡수할게요. 그럼 흡수하는 거는 어떻게 돼?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는 상태 변화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겠어?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무슨 과정? 융해 과정. 또 무슨 과정 있겠어요? 기화 과정. 또 하나 더, 승화. 승화 중에서 어떤 과정이지? 그치, 잘한다.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이 과정.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가 열 에너지를 흡수.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우리 까먹으면 이거 헷갈려요. 높아지는 과정이 내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 그럼 융해열을 흡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화열, 각각의 예시들을 하나씩 써볼까? 융해열 흡수. 여기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융해열을 흡수하는 케이스. 흡수. 융해를 할때 나오는 열을 흡수하는 거.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우리가 시원하다. 왜?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해볼게요. 이거 한 예시 한번 써보세요.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하다. 자, 여기서 내가 누굴까? 나는 누구야? 아니지. 얼음 조각상 아니야? 옆에 있는 게 나니까. 아니지. 융해하는 게 누구야? 융해되는 게 누구야? 얼음 조각상이죠. 얼음 조각상이 나죠.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되죠.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죠. 얘가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려면 주위에서 온도를 어떻게 해와야 돼요? 뺏어와야 되죠. 자, 여기 얼음 조각상이 이렇게 있어. 뭐 있어? 얘는 녹아요. 얘가 녹으면서 주변에 있는 온도들을 열을 뺏어오는 거야. 다시 내가 온도가 올라가려면 주변에서 온도를 뺏어와야지. 뭐라고?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려면은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했어? 네. 자, 온도가 높아지려면은 주변에서 온도를 뺏어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얼음 조각상이 융해되면서 융해열을 얘가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지. 이해돼요? 얼음 안 녹아? 녹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나가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 문장에서 융해가 되는 주체가 주인공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어렵죠, 이 개념? 이해됐죠? 그럼 기화열을 한번 볼까요? 기화열은
운동을 히읗이 흡수. 운동을 한 후 땀이 마르면서 식는다 해도 되고 땀이 마르면서 시원해진다. 얘들아, 땀이 이렇게 있어요. 땀이 손가락이 너무 징그러운데? 여기 땀이 이렇게 있어. 자, 땀이 주인공이야. 이제 땀이 기화를 할 거야. 땀이 날아가요. 땀이 기화를 하지. 액체에서 기체로. 선풍기? 선풍기 어떻게 그리지? 꽃 아니야? 거기에다가 구두만 들면 너무 약간 위험한데. 이게 순말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땀이 기화를 하죠. 지금 주체가 되는 땀이 날아가면은 얘가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이지.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주변에 있는 온도를 뺏어오죠. 그럼 주변이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살에 있는 온도도 내려가겠지. 이해돼요, 여러분? 네. 어렵게 생각하지만 땀이 기화하면서 온도가 내려가요. 땀 자체는 땀이 온도를 들고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나 자체, 이 손에 있는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지. 이해됐죠? 이 허접한 그림은 부끄러우니까 지울게요. 자, 그럼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승화는 쉽게 드라이 아이스 한번 생각해 볼까? 드라이 아이스를 왜 아이스크림 위에 얹어줄까요? 드라이 아이스를 아이스크림이랑 함께 포장하면 아이스크림 안 녹아. 자, 그럼 여기서 주체가 되는 내가 누구야? 안 녹아. 드라이 아이스가 내가 되는 거지.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가 되면서 주위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주위는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지. 아이스크림이 시원해져. 이해될까? 이해돼요? 이해. 시원한 게 반복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원한 게 그냥 열이 이동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은 말이죠. 열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죠?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열 에너지 방출하는 경우. 이번에는 나랑 주위가 있으면 이번엔 반대로 가겠지. 고체, 액체, 기체. 이제 반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가면은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나는 온도가 낮아지지. 온도가 낮아질 거야. 내가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를 어떻게 내? 뱉어내야 되지. 그러면 온도를 이쪽으로 뱉어낼 거니까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지. 그럼 각각의 과정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케이스. 액체에서 고체되는 거 뭐야? 응고열. 이건 흡수예요, 방출이에요? 방출.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은 승화열 방출.
자, 응고열을 방출해서 주변이 따뜻해지는 케이스 뭐가 있을까? 히터. 히터 하기 전에 이번에 이걸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를 건데, 이제 시골 가면은 많이 하는데요. 창고에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넣어두는 창고 있죠. 겨울에는 거기다가 창고 바깥에다가 막 난방 갖다 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과일 창고에 물 같은 걸 떠놔요. 그럼 물이 얼겠죠. 물이 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열을 방출하면 주변이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과일이 어떻게 되겠어? 안 얼겠지. 그래서 과일 창고 안에 물을 많이 떠다 놓습니다. 그럼 과일이 안 얼겠죠. 안 써요? 쓰는 거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원래는 지금 그 흡수하는 건데 앞에 자, 그리고 액화열을 방출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러분 소나기 내리기 전에 날씨가 어때요? 엄청 덥덥하대. 후덥지근하죠. 그쵸? 왜 그러냐면은 소나기,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리려고 하는 거는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액화되는 과정이죠. 소나기 내리기 전에 날씨가 매우 덥다. 엄마한테 집에 가서 얘기해봐요. 엄마, 비 오기 전에 왜 날씨가 후덥지근한 줄 알아? 그거 다 액화열이 방출되었기 때문이야. 액화열 때문이야. 이러면 엄마가 띠용? 무슨 말 하는 거지? 구름이 기체예요. 구름 자체는 사실 기체야. 눈에 보인다고 하긴 하지만은 위에 있어서 그래. 엄청 깊게. 그렇긴 한데 응결되어 있어서 그것 좀 약간 지구과학까지 가야 되기 때문인데 구름 자체는 기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체, 완전한 기체. 날씨가 더운 이유. 왜요?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과학까지 내용을 설명해야 돼가지고 이거를 아직 여러분들 수준한테는 묻지 않아요. 구름이 뭐냐 이런 까지 묻진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몰라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돼요. 아직 알았죠? 우리 이러면 저번에 수업 시간에 너무 3000%로 빠져가지고 너무 많은 거를 알려고 하지 맙시다. 승하열 방출하는 건 뭘까? 눈이 내리기 전 생각하면 되지. 눈은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눈 자체는. 비는 액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눈은 고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눈 내리기 전에도 엄청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 오는 거 알아요? 눈 내리기 전 따뜻한 느낌이 든다. 이전 탄 느낌이 드는 이유. 이 이유들이 바로 다 열을 방출하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걸 서로 주고받는 이유이기 때문에 다 눈이 왜 그럼 승화예요? 기체잖아. 구름에서 기체에서 고체 방출가 눈이 고체. 구름에서 바로 고체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음 비가 됐다가 비가 많아지고 아니 구름에서 비 왔다가 눈 되는 거 아니고 구름에서 바로 눈 내리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증기 난방기 에어컨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 두 번째 시간에 하고요. 일단 입자의 운동부터 먼저 끝내고 이거 할게요. 알았죠? 일단 쉬는 시간,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 쉬는 시간 한번 하고 내용 들어갈게요. 쉬는 시간에 밖에 잠깐 나갔다. 근데 엄청 길지는 않을 거야. 괜찮네.
한 5분에서 7분 정도? 자, 입자의 운동부터 들어갑시다. 잠깐만. 계속 앉아있었더니 엉덩이 아프네.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분처럼 이게 봐봐, 이렇게 이 세상에는 공간으로 많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공간에 엄청 작은 여러분들처럼 똥똥똥똥똥 작은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입자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뒷장을 넘기면은 입자, 원자, 원소, 분자 이런 어려운 말들을 이제 2학년 중학교 2학년 이제 첫 번째 화학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요.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건 지금 살짝 맛보기만 써놓은 거고,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입자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이제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냐, 이거를 이제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입자들이 운동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보여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입자들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 딱 2가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거를 2가지를 배워볼게요. 뭐냐? 입자의 운동에 대한 증거 2가지. 바로 증발과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 증발과 확산에 대해서 우리 여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화살표에 증발과 확산 쓰시면 되고요. 증발과 확산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볼게요. 이제 입자들이 운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3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입자들을 너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너희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운동을 하는 것들을 좀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입자는 너희들, 운동은 선생님 욕해도 돼요? 네. 욕해도 돼요? 네. 너희들이 약간 지랄을 한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지랄을 한다. 이게 귀엽게 지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너희들이 어떨 때 이렇게 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떨 때 너희들이 을 하는가 봅시다. 그럼 다른 색깔을 써볼까? 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 할 때 쓴다고 써 있어요? 온도. 2번째는 뭐예요? 물질의 상태. 3번째는요? 질량.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온도는 화살표를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온도는 여러분들이 밥을 얼만큼 먹느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밥을 말이 지르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 보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운동. 밥을 먹었어요. 자, 밥을 많이 먹으면 운동하기 좋아요? 아니면 쫄쫄 굶고 자, 운동장 100m 뛰어봐. 이럴 때 달리기 하기가 좋아요. 그래도 밥을 먹었을 때 달리기 하기가 좀 더 좋죠. 그쵸? 그러면은 물질 상태 우리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게 온도가 더 높죠? 기체, 맞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즉 고체, 물질의 상태구나. 미안. 내가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네. 밥을 많이 먹을수록 운동하기가 더 좋아지죠. 그쵸? 그럼 옆에 이렇게 쓸게요. 밥을 많이 먹을수록 운동성이 좋아진다. 밥을 많이 먹을수록 운동성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 화살표, 운동성 화살표. 물질의 상태는 여러분의 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고체는 여러분이 응애 시절, 완전 갓난애기 때, 응애. 그 다음에 너무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액체 때는 이제 유딩 시절, 그 다음에 기체 때는 이제 초등학생 시절. 자, 응애 시절이랑 유딩 때랑 초딩 때랑 어떨 때 달리기 하는 게 더 편해? 운동하는 게. 유치원 때가 더 편해? 지금이 더 잘 뛰지 않아? 아니요, 지금은 이제 관절염이 지금 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응애 때보다는 유딩. 응애 때보다는 유딩 때, 유딩 때보다는 초딩 때가 더 달리기 하기가 편해졌죠. 그쵸? 나이 먹을수록 운동성이 물론 그 나이가 적당히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긴 하지만 나이 먹을수록, 즉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해줬어요. 물질의 상태. 어떨 때? 고체일 때는 진동하는 거, 액체일 때는 어느 정도 두둠치, 기체일 때는 난리 난다 그랬죠. 운동성이 점점 좋아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질량 한번 해볼게요. 질량은 말 그대로 몸무게 생각을 해볼게요. 몸무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달리기에서 이기면은 소원을 들어주겠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랑 달리기 할래요? 아니면 방시혁 알죠? 방시혁. BTS 대표. 방시혁 수장이라고 하나? 방시혁 알아요? 방시혁 회장. 아는 사람들은 엄청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이만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한창 이슈였던 사람 있죠. 자, 방시혁이랑 달릴래요? 아니면 쌤이랑 달리기 할래요? 왜? 방시혁이랑 해야지 좀 이게 더 쌤 잘 달려. 안 믿겨요? 쌤 개주도 선수였는데. 아무튼 누가 더 잘 달릴 것 같아? 그치? 내가 더 잘 달릴 것 같지 않아? 그치? 질량이 이렇게 하면은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성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이 운동성이 좋다니까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지을 더 잘한다. 즉 증발과 확산이 더 잘 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어요. 그쵸? 됐나요?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 영향 미치는 요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증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증발. 자,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런 정의 같은 거 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정의 같은 거 제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제대로 쓰세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스스로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어머, 액체 표면에서는 미안. 오늘 쌤 상태 너무 안 좋은가 봐. 뭐. 액체 표면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표면으로 기체로 말 바꿨어.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선생님 아프니까 오늘 하루 조금 봐줘요. 상태가 너무 말이 안 좋은데.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증발은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기화랑 비슷한 거네요. 그쵸? 그럼 우리 이거 증발 잘 되는 현상을 빨래가 잘 되는 현상이랑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입자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조가 잘 되는, 그렇죠. 그럼 증발이 잘 되는 조건, 우리 밑에 4가지가 있어요. 온도, 습도, 바람, 표면적. 이거를 잘 일어나는 조건 한번 봅시다. 온도. 그쵸? 온도는 여러분 빨래 한번 해보셨어요? 네. 빨래 해왔어요? 네. 진짜? 네. 여러분들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 손빨래도 해봤어? 그쵸? 버튼만 누르면 되지. 해봤어요? 걸스들? 해봐요.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온도. 자, 이거는 사실 증발이라면 빨래라기보다는 건조기 돌리는 거겠죠. 그쵸? 온도, 건조기 어때야 돼요? 뽀송뽀송하려면 높아야 더 잘 되겠죠. 그쵸? 온도는 높을수록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잘 된다. 그러면은 빨래 잘 되는 조건은 햇빛이 쨍쨍할 때가 더 잘 되겠어요? 아니면은 햇빛이 안 들고 막 구름 낀 날이 빨래가 더 잘 마를까? 그쵸? 햇빛이 쨍쨍한 날에 빨래가 더 잘 마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눅눅하다고요? 그걸 하나씩 볼 거예요. 그건 습도랑 관련되겠죠? 쨍쨍한 날에 빨래가 잘 마른다. 온도가 높을수록. 그럼 습도, 이제 습도 볼게요. 여러분 습도라는 말 알죠? 이번 여름 같은 날 어땠어요? 엄청 습했죠? 비 엄청 많이 오고, 그쵸? 막 선생님 머리 반곱슬이어가지고 습한 날에는 완전 난리 나요. 막 머리 막 폭탄같이 돼가지고. 그래서 쌤 오늘도 어제 비 왔잖아요. 그래서 머리 묶고 막 그랬거든요. 습도는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겠어요? 습도는 그쵸. 높다 낮다라는 표현 쓰죠. 습도는 낮을수록 빨래가 더 잘 마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뭐라고 해야 돼? 건조한 날일수록 이거 선생님 이거 땡땡 해도 되지? 빨래가 더 잘 마르겠죠? 여러분 그리고 세탁세제나 뭐 빨래 뭐 이런 거 선전하는 거 보면은 꼭 보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빨랫줄에 흰 빨래 이렇게 걸려서 바람에 날리는 장면은 꼭 있지 않아? 빨래 끝 이렇게 하면서 무슨 광고 같은 거 안 봤어요? 꼭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빨래가 더 잘 말라요. 그래서 바람은 뭐라고 쓰면 될까? 많이 불수록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무슨 노래야? 바람이 많이 불수록. 그럼 건조한 날이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수록 빨래가 더 잘 마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빨래 넣을 때 빨래 건조기가 하면은 뭐 상관없긴 하지만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혼자서
서울에 살 때, 선생님 부산 사람이거든? 그래서 서울 처음 살 때 대학 올라와서 건조기가 없었어요. 건조기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랫대를 샀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제 비 오는 날에 빨래도 널어봤고 아주 꿉꿉한 막 걸레 냄새도 나고 막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 돈도 벌고 하니까 건조기 사가지고 한단 말이지. 너무 좋거든요. 역시 돈이 최고야. 아무튼 결론은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빨래를 이제 널으라고 했어. 성실아, 빨래 널어. 이렇게 해서 엄마가 빨래 널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빨래 널어야지 하고 자, 빨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게요? 망해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빵! 맞겠죠? 엄마는 때리지 않아요. 아빠가 때리죠. 그럼 아빠가 등짝 스매싱을 성실아 빵! 하겠죠? 빨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탕 펼쳐가지고 아주 넓게 펼쳐놔야겠죠? 네. 그럼 표면적은 어때야 돼요? 표면적은? 그렇죠.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래서 빨래는 아까처럼 그 야구공처럼 뭉치시면 큰일 납니다. 아, 야구공이래. 빨래는 펼쳐서 넣는다. 쳐서 널어야 잘 마른다. 뭐 증발이 잘 되는 조건, 온도는 아까 잘 됐었고요. 그쵸? 습도, 바람, 표면적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빨래가 잘 마른 조건. 네, 표현적이 넓을 수. 표면적이 뭐냐고? 표면적은 네, 이렇게 닿는 이렇게 공기랑 접촉하는 면적을 말해요. 면적. 면적이 뭐지? 넓이. 공기랑 닿는 이 넓이를 말하는 표면적을 그걸 의미해요. 그럼 빨래는 이 제일 최적화된 날씨는 이거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날씨. 그러면 어느 계절일까? 여름? 여름은 습하잖아. 가을. 겨울보다는 가을. 겨울은 겨울보다는 가을 햇빛이 더 쨍쨍하거든요. 입장 운동한 증거가 증발이랑 학살인데 증발이랑 학살이 왜그 증발?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입장의 운동이랑 무슨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액체 표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의예요, 이건 정의. 정의가 뭐지? Justice. 그냥 그 뜻이에요. 그 스스로 이게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만약에 이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은 이게 온도가 높든 낮든 뭐 움직이지 않고 빨래가 말라야 돼요, 안 말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근데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람 불게 하거나 뭐 이렇게 온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마를 수 있는 거지. 증발을 한다는 거지. 이게 입자 운동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이게 이 증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확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확산의 정의는 이렇게 씁시다. 입자가 이것도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에너지를 주거나 불을 때우거나 바람을 입으로 후 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절대 내가 외부 자극을 주면 안 돼요. 손으로 부채질 해줘서도 안 되고요. 불 때워서도 안 되고요. 알았죠? 이게 확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확산이 이번에도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온도, 우리 아까, 그쵸? 아까 온도도 배웠었죠? 온도. 두 번째, 물질의 상태. 이것도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내용이 많네요. 질량. 질량도 했었는데,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좀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됐네요. 매질의 종류. 그거를 기다려야겠죠? 여러분 수업할 때 한 가지 우리 약속합시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줄 거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리기. 알았지? 네, 수업 흐름 끊기지 않기 위해서 질문은 조금만 기다리고 몰아서 조금 같이 하기.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 있는 사람 이럴 때 질문하기. 자, 온도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 온도는 어떨수록 확산이랑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이 잘 된다고 했어요. 조건이 온도는 높을수록 잘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하나 들어줄 건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 살았는데 치킨을 시켜 먹었단 말이지. 기숙사에서는 원래 뭐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원래 왜냐면 학교에서 급식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자, 여러분 치킨을 몰래 밤에 시켜 먹어요. 그러면 냄새가 퍼지겠죠? 그러면은 자, 질문. 여름에 많이 사감 선생님한테 걸렸을까요? 아니면은 겨울에 선생님한테 많이 걸렸을까요? 여름에 많이 걸렸겠죠. 왜 그럴까? 온도가 높은 계절인 여름에 확산이 잘 되니까 공기 중에 냄새 분자가 와 떠돌아서 선생님 코에까지 갔겠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더 많이 걸렸어요. 그걸 우리는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프라이드가 냄새가 더 많이 퍼졌을까요? 양념이 더 많이 퍼졌을까요? 실험적으로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프라이드가 조금 더 냄새가 더 많이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BHC보다 BBQ가 냄새가 조금 더 많이 퍼졌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좀 더 그때 배가 더 아팠었는지 몰라요. BBQ가 냄새가 조금 더 많이 났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뭐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요, 선생님 남자 화장실 가봤어요. 청소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제 성인 되면 토익 같은 거 치러 이제 남자 고등학교에서도 시험 치거든요. 그러면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그 남자 고등학교에서도 시험을 쳐요. 학교 전체를 빌려서 여자 화장실이 없잖아. 남자 고등학교에는 없거든요. 그럼 남자 화장실을 그건 교사 화장실이 있는데 교사용 화장실. 아무튼 교사용 화장실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을 쓰는데요. 남자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 말은 어쨌든 남자 화장실을 썼는데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왜 이렇게 화장실에 냄새가 나지? 여름에 애들의 장이 안 좋은 걸까? 왜 이렇게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름에는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였다. 아셨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이유도 여름철에는 확산이 잘 되는 이유였어요. 뭐예요? 여름에는 근데 땀 냄새 때문에 꿉꿉한 냄새 나가지고 오히려 덜 걸리지 않을까요? 치킨? 네. 아니에요. 치킨 냄새는 더 강렬해요. 땀 냄새보다. 그리고 여러분, 빵구 냄새가 여름철에 많이 나요. 에어컨을 키면은 여러분 주변에 친구 빵구 냄새가 잘 안 나요. 확산이.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추워서 냄새 확산이 잘 안 나요. 아니 그렇지만 온도 자체 얘기를 하자면 에어컨이랑 치자.
온도 자체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시 옆에다 써볼까요? 뭐라고 쓸까?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화장실 냄새가 더 심하다. 자, 물질의 상태는 어땠어요?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 여러분, 고체, 뭐, 방향제 알죠? 고체 방향제, 뭐, 고체 향수,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보다 뿌리는 향수는 액체죠. 그런 게 더 비싸고 냄새가 더 잘 퍼져요. 그리고 나서 기체는 여러분 제일 쉬운 빵구 혹은 가스 같은 거 냄새가 더 잘 퍼지죠. 그쵸? 고체, 친구는 해봤을 거 아니야. 고체 향수 같은 거 이렇게 바르는 거 해봤어? 뭐 이런 거 있어요. 고체 바르는 향수보다 액체로 뿌리는 향수는 뿌려봤어? 향수 안 뿌려봤어? 향수 선생님 같은 거 저한테 그 강제로 뿌려서 해봤어? 향수 같은 거 뿌리면은 주변에 엄청 냄새가 더 잘 퍼져요. 고체 향수보다 더 비싸고 그래서 더 잘 퍼집니다.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예시를 써볼게요. 고체 향수보다 액체 향수가 냄새가 더 잘 퍼진다. 자, 질량은 잠깐 비워두고 매질의 종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뛰어다니는 장소가 놀이터냐 vs 법원이냐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뛰어다니는데 놀이터가 좋겠어요? 법원이 좋겠어요? 뭐 법원이 짜릿하긴 하겠지만요. 아무래도 놀이터가 뛰어놀기에는 훨씬 좋겠죠. 매질이라는 건 뭐냐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운동해서 퍼지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퍼지게 되는 장소라고 일단 당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놀이터보다는 법원보다는 놀이터가 뛰어놀기 더 좋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확산은 어느 공간이 더 잘 될까? 액체가 더 잘 퍼질까? 기체에서 더 잘 퍼질까? 액체에서? 액체는 좀 뭔가 저항 좀 뭔가 퍼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쵸? 액체는 뭔가 그래서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쉬워요. 여기 액체가 그 입자가 가까이 있잖아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기체는 여기 듬성듬성 빈 공간이 많죠. 그래서 통과하기가 퍼지기가 더 쉽죠. 그럼 기체보다 뭐가 더 쉽겠어, 얘들아? 하나 더 가면 진공은 더 퍼지기가 쉽겠네요. 진공은 방해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우주 아무 물질 있잖아. 비어있는 공간, 그쵸? 고체는 꽉 차 있죠. 아무 물질 있잖아. 어? 아무 물질. 우리 그런 거는 진공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우주라는 거랑 다르죠. 진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냄새 분자는 공기 중에서보다 진공에서 더 잘 퍼진다. 라고 예시 하나 써볼게요. 자, 질량은 아까 가벼운 게 가벼울수록 더 잘 간다고 했죠. 근데 진공은 뭐가
진공이라는 곳에 냄새 분자가 간다는 뜻이죠. 작을수록 더 잘 갑니다. 여러분 거기 글씨 다 써져 있죠?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여러분? 준비, 시작! 양쪽 끝에 흰 연기는 지나는 염산을 묻힌 손 가까이에 생기는데 암모니아 기체 입자가 염화수소 기체 입자보다 질량이 작아서 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얘들아 그림 봐봐. 왼쪽에는 염산을 묻힌 솜이고 오른쪽에는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이지. 염산이 더 많이 갔어요? 암모니아수가 더 많이 갔어요? 암모니아수가 더 많이 갔다는 거 보이죠? 흰 연기가 생긴 위치를 보면서 그러면 누가 더 가벼운지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어? 흰 연기는 염산이랑 이 암모니아수가 만나야지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만났다는 걸 의미하는데 염산은 이게 되게 조금밖에 못 갔는데 같은 시간에 암모니아수는 열나 많이 갔지. 그럼 암모니아수가 훨씬 더 가볍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그런 건 같아야겠죠. 이해됐죠? 넘어가 볼까요? 잠깐 이걸 얘기하면서 질량이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좋아요. 입자, 원자, 원소, 분자 개념을 잠깐 정리를 하나 해보고 갈게요.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라서 지금 완전히 이해를 못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한번 알아두기. 여기 네모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랑 원자라는 원자량이죠. 하나만 더 쓰실래요? 원소라고도 하나 쓰세요. 원자량이랑 분자 사이. 전자는 여기서 안 할 거예요. 그건 너무 2학년 화학 시간에 할 거라서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입자라는 걸 막 특별히 정의를 내리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하도 입자 그러니까 입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세상을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 정도로 정의해 볼게요. 일단 세상을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 엄청 빨리 쓴다. 세상을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 잠깐만.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 근데 입자라는 건 화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용어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그냥 국어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설명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봐요. 그래서 이제 원자, 원소, 분자라는 걸 설명을 해볼 건데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 2학년 내용이라서. 자, 원소라는 개념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소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분해되지가 않아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성분이라고 할게요. 가장
작은 성분.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 과일 종류라고 하면은 여러분 바나나, 잘리겠다. 바나나. 또 뭐 있어, 과일 종류? 뭐 사과. 또 뭐 있어? 복숭아. 또 딸기. 썼어. 딸기. 자, 망고. 이렇게 썼어. 망고 3개 써볼게. 여기까지 써볼게. 두리안도 하나 써볼게. 여기까지. 이제 그만. 자, 내가 종류라고 했어. 자, 여기 과일 종류 몇 가지예요? 여기에요. 종류구나. 6가지죠? 6가지죠. 종류 6가지죠. 근데 내가 쓴 개수, 과일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죠. 성분이라는 거는 종류라는 걸 의미해요. 이거 하나하나 중복된 거를 세지는 않아요. 원소라는 거는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산소 들어봤어요? 질소, 수소, 헬륨 이런 거 하나하나를 원소, 이 성분 원소라고 해요.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세는 10개, 그러니까 6가지라고 말하는 거는 원소라고 하는데 10개라고 한 덩어리 세는 게 이렇게 있죠. 덩어리로 세는 10개는 원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원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 단위. 이제 이렇게 하나씩 세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원자, 셀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는 원자라고 하는데 원소는 원소 몇 개예요? 라고 하면은 종류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원자 몇 개예요? 라고 하면은 입자가 몇 개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어렵죠? 쉬워요? 맞죠? 왜냐면 제가 이제 깊이 안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분자 X 하세요. 분자 여기서 더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아요. 분자는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원자량 설명할게요. 원자량은 뭐냐면 이 원자를 수소, 산소, 예를 들어 이제 바나나가 한 묶음에 예를 들어서 12개예요. 12개의 한 덩어리로 묶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 하나의 묶음으로 팔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우리는 한 묶음이라고 팔아. 근데 어떤 데서는 이거를 12개라고 팔아요. 그 어디마다 이거를 단위를 다르게 해서 팔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지 말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 원소, 수소,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 작아요. 질량이 0.0000000000001g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질량을 잴 건데 질량 잴 때마다 0.0000001g 더하기 0.0000007g 더하기 이거 다 쓰려고 해. 0 너무 많지? 귀찮지? 그냥 넣지?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그람 수를 쓰지 말고 내가 탄소, 그러니까 뭐 하나를 기준으로 1이라고 잡을게. 그러니까 이거 아까 1g이라면 0.00001g이라면 그러니까 바나나가 1g이라고 치면은 딸기를 1g이라고 치면은 바나나가 얘보다 12배 무겁더라고. 그러면 12라고 칠게. 사과는 딸기보다 7배 무겁더라고. 그럼 그냥 7이라고 칠게.
딸기보다 망고는 10배 무거웠어. 그래서 그냥 10이라고 칠게. 네, 이렇게 단위를 붙이지 말고 대신에 배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는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질량의 관계를요, 배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0.0000001g 이라고 쓰기가 너무 귀찮았던 거야. 그거를 원자량이라고 쓸 거예요. 서로의 무게를 비교값으로 표현한 것을요. 원자량도 기준이 다 달라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값으로 이제 약속을 했겠죠. 해야죠. 모두가 통용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원자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 진한 염산이랑 진한 암모니아수 이렇게 써 있었죠. 앞에 진한 염산이랑 암모니아수, 이거를 우리는 그람수로 표현하기에는 그람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질량으로 표현하지 않고 원자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 표현을 한다? 안 한다. 왜냐면 아직 원자라는 개념을 배웠다? 안 배웠으니까 원자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책에서 원자량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 한번 해줬어요. 이 얘기 해주려고. 알았죠? 물질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물질 얘기 나오려면 입자, 원자, 분자 얘기 다 해야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시 돌아가서 입자, 하나의 덩어리죠.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분, 작은 덩어리들이 움직여요. 막 진동하고 있다 했죠. 고체는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 했고, 액체는 두둠치, 기체는 막 움직여요.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증거로 내가 2가지를 보여주려고 했어. 증발이랑 확산이랑. 증발의 정의가 뭐였죠?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확산의 정의는 뭐였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퍼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모두 잘 되는 조건일 때 내가 3가지를 먼저 말했어. 온도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밥을 많이 먹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성이 좋다. 물질의 상태는 어떻게 갈수록? 기체로 갈수록 운동성이 좋다. 질량은 가벼울수록.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댔지? 빨래가 잘 되는 조건 생각하면 되고, 확산이 잘 되는 거는 여기에다 플러스 매질의 종류까지 생각하면 된댔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증발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면, 내가 스스로라는 용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거 알아요, 여러분? 왜 계속 강조했냐면 스스로가 아닌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스스로가 아닌 게. 증발과 확산이에요. 절대 아닌 게 있어요. 끓는 거 있죠. 끓는 거는 항상 가스버너나 이런 걸로 가열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입자의 운동에 대한 증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끓으면 절대 아니에요. 왜냐?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죠. 공짜로,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그쵸?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얼마나 증발이랑 확산이 기가 차겠어. 자기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누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밑에 보면 증발이랑 끓음이랑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쵸? 알았죠? 이게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몇 번이야? 5번. 근데 비슷한 부분은 많아요.
자, 증발의 조건이, 정의가 뭐였어요? 액체 표면에서라고 했죠. 자, 액체 표면에서 증발은 여기서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끓음은 뭐가 다르냐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표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끓여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라가지만 여기 내부에 있죠. 액체 내부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표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럼 밑에 그림 좀 잘 그려놓은 게 있죠. 모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통점 한번 보시면요. 공통점 자체는 액체에서 뭐가 되는 거죠? 그쵸?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을 봅시다. 발생 장소가 얘는 어디서만 발생해요? 표면에서. 그치, 얘는 액체 표면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는 어디서도 일어난다고? 그치, 얘는 모두라고 하고 모두 괄호 쳐서 액체 내부랑 표면 모두에서 다 일어납니다. 진짜 빠르다. 다 일어나고 있어요. 발생 온도 한번 볼까요? 발생 온도? 얘는 증발은 언제 일어나? 자, 여기 내가 물을 쏟았어, 바닥에. 지금 몇 도쯤 될까? 엄청 춥지는 않잖아. 추워. 몇 도쯤 될까? 한 24도. 24도쯤 된다고 쳐. 24도든 18도든 내가 물을 부었어. 내일 여러분 다시 왔어요, 쌤이. 여기 물 있어? 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물을 막 이렇게 붓지 않고 물을 딱 이렇게 떨어뜨릴 건데 그거는 이미 증발하는 거야. 증발은 온도가 상관이 있어요? 네. 얼 정도가 아니더라도 온도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납니다. 온도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끓는 거는 물은 몇 도에서 끓어? 그치, 끓는 온도가 정해져 있지. 그쵸? 그래서 액체는 끓는 점 이상에서 라고 표현을 할게요. 끓는 점 이상에서만 끓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자의 온도 파트는 다 끝났어요. 어려운 내용 없었죠, 여기까지?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일단 잠깐 한 타임 쉴까요? 쉬세요. 밖에 있는 자판기 뭐예요? 뭐 마시는 거. 자판기는 자판기죠?